안녕하십니까. 유안타에서 2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안나입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는 저희 금쪽상담소 배터리 대 제약바이오에서 같이 콜라보 자료로 투자전략하고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렇게 같이 자료를 작성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 2차전지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10월 이후 반등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양한 수준 모멘텀들이 좀 3분기 때 많이 밀집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한 10월, 11월, 12월에 좀 2차전지 섹터가 좀 하락을 하고 그 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4분기로 좀 많이 미뤄지면서 이렇게 10월 이후 반등 시기로 다시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지금 3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10월까지 조정 시기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극재 기업들이 원래는 ASP라든지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레깅으로 본다면은 3분기 때 2분기 대비 3분기는 좀 기업별로 좀 다르게 영업이익률이 낮은 측면도 있고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지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상반기 내에 지금 셀메이커들의 출하량 자체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높은 원재료 부분들이 일부 사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SP의 하락폭도 하락폭이지만 저희 양극재 기업들의 원재료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스프레드가 2분기 대비해서도 조금 축소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10월까지 조정 시기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좀 강했다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덮고 오히려 2차전지 섹터가 다시 좀 급반등을 하는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3분기까지도 지금 수주 모멘텀 자체가 약간 공백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사실은 양극재 기업들과 분리막 기업들의 많은 수주 모멘텀이 대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제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이제 실적 발표 때 대부분 수주계 공시가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지금 10월 말부터 대부분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수주에 대한 공백기가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은 3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실적과 수주 공백기로 인해서 조금 조정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워낙 양극재 중심으로 고밸류를 받고 2차전지가 이제 흘러오다 보니까 조금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2차전지 쪽은 조금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금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의 저조함 그리고 낮은 수준 모멘텀으로 인해서 10월 말 이후 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2차전지 섹터가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EV 쪽이 테슬라하고 BYD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다른 이제 북미나 유럽 쪽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판매량 목표치를 맞추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치가 실제로 낮아지고도 있고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여러 가지 EV 셀 쪽에서도 배터리 셀 쪽에 대한 우려도 EV 수요 둔화에 의해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제가 2차전지 섹터 여전히 주도 섹터로 보고 있는 이유는요. 배터리 플레이어는 미국 내에서만큼은 적어도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배터리 플레이어가 제한적이고요. 미국 내에서는 특히나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LFP의 에너지 밀도가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024년 내년 정도 가게 되면요. 킬로그램당 260W까지 좀 올라오면서 니켈 함량 70% 위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LFP 채택률을 조금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3원계 쪽 수요를 조금 둔화를 시키고 LFP 쪽을 좀 확대를 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이 관련 OEM사를 고객수로 들고 있는 셀메이커들의 가동률은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을 것 같다. 향후에도 그렇게 된다면 점점 더 이제 한
큰 플레이어, 한 개 내지 2개 플레이어 쪽으로 좀 수주가 좀 몰리는, 그리고 이제 공급이 좀 몰리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V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 전지 섹터를 주도 섹터로 보는 이유는 3원계 쪽, 특히 3원계 쪽 배터리 플레이어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저희 2차 전지가 고밸류가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IRA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굉장히 LFP 확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려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과연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결국에는 노출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탈중국일 수밖에 없다. 이유는 에너지 패권 전쟁이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과 미국이 계속적인 정치적인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게 3대 소재, 리튬, 흑연,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국이 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재료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후발주자로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계속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중국 공급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로 설사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 흐름은 결국에는 같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드려서 10월까지 조정 시기는 지금 현재 3분기에는 실적과 수주의 공백기긴 하지만 이후에 수주 모멘텀이 다시 올라오면서 10월 말부터 11월 정도에는 다시 2차 전지가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조정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3원계 쪽에 계속적인 배터리 플레이어의 제한적인 플레이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이유인 IRA 정책이 결국에는 에너지 패권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공급망을 계속 타이트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 다시 주도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등 시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도대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반등 포인트는 무엇이며 반등 포인트와 투자 포인트를 같게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파트 2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요. 미국 내 배터리 셀 쪽 수급에 대한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LFP 쪽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미국 내의 글로벌 점유율 20%를 미국이 가져간다라는 가정은 조금 슬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918기가와트라는 요 수요보다는요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2026년까지도 배터리 셀 쪽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 공급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셀 쪽에서는 사실 2023년 상반기까지 해서 수주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들어올 만한 규모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뉴 폼팩터에 대한 수주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죠. 지금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4680, 삼성 SDI 46파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부터는 요거 관련된 수주가 기대는 되지만 우리가 기존 폼팩터 정도의 수주 규모를 생각하면은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10월 말부터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 반등 포인트는 셀의 수주보다는 양극재 쪽의 수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셀 쪽이 이렇게 초과 공급이면 양극재 쪽도 초과 공급이어야 정상이겠죠. 왜냐하면 수주 받은 만큼 양극재 기업들한테 넘어갈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셀 메이커들이 받은 수주 계약만큼도 셀메이커들을 받은 수주 계약만큼도 양극재 수주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아직도 타이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역시도 장기 수주 계약이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삼성 SDI 향 물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은 수주가 나온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LNF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양극재 기업들이 여전히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이렇게 수급 체크를 통해서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 반등 포인트는 셀이 아닌 역시나 양극재 수주 모멘텀이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셀메이커들이 미국 내에서 공급이 초과 공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내에 양극재 기업들도 계약이 다 체결이 되고 나면은 이 역시도 공급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 말부터 11월 반등 시기에 2차전지 섹터를 비중 확대를 한다면 결국에는 2024년까지를 바라보면서 가져가야 될 텐데요. 그럼 2024년에는 저희 수주 모멘텀이 강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는 양극재 수주 모멘텀이지만 투자 포인트는 분명히 다른 관점으로 기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요. 투자 포인트는 2025년에 굉장히 산업적인 이슈, 2차전지 산업에 있어서 큰 빅 이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슈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이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IRA 광물 요건을 맞춰야 되는 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게 아직 FEOC, 즉 우려 외국인 집단에 대한 규정이 아직 상세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벌써부터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가 있느냐, 혹시나 지연되면 어쩌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연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지금 이 광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22년, 2023년에도 관련된 원재료에 대한 중국 공급망 제외한 원재료에 대한 지분 확보를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셀메이커, OEM사들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만금지구 위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전고체를 확대시켜서 향후에는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2023년까지는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서도 이것보다는 수주가 더 중요했습니다. 장기 수주 계약으로 거의 30조, 40조 가까운 굉장히 큰 계약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대부분 수주 모멘텀에 모든 포인트들이 감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2024년에는 수주 모멘텀이 강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가장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업스트림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업스트림이라고 함은 저희 광물, 염호, 광산, 염호, 그리고 재련, 가공, 전구체 이런 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스트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원재료를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이 워낙 많은 지분을, 글로벌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재료 조달을 위해서는 중국 제외하고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틀어서 업스트림 쪽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광물 요건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직 계열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양극재 기업들이 수주를 너무 많이 받았어도 결국에는 향후에는 셀메이커들도 OEM사들로부터 지금도 저가 배터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셀메이커들 역시도 양극재 기업들한테 계속적인 CR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기업들이 거의 미드싱글 이상의 수익성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직 계열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직 계열화라고 함은 이 오른쪽의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산, 재련 정제, 전구체, 양극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리 광산 재련 정제하고 있는 엘버말이나 SQM, 강풍리튬 이런 업스트림 땅 기업들은 원재료가가 굉장히 높았던 2022년에는 영업이익률 50% 이상, 그리고 2021년 정도에는 적어도 25%, 26% 이상의 높은 이익률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요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소싱을 했을 경우에 전구체 기업들도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까지 넘어왔을 때 양극재도 좀 안정적인 수익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보여줬던 스마일 곡선인데, 스마일 커브로 보다시피 업스트림 단에 대한 원재료 부분이 안정적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전구체도 이익률이 높을 수 있고 양극재도 이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본인들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 수직 계열화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단, 전구체 앞단이 굉장히 저렴하게 소싱할 수 있는 원재료 앞단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포스코 퓨처엠의 캐파
목표치에서 2030년 가면은 전고체 73%, 그리고 리튬 니켈까지 내재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홀딩스에 힘입어서 굉장히 내재화가 잘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안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뭐 LS와 LNF 뭐 여러 가지도 뭐 앞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만큼 이렇게 좀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구체와 양극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구체는 앞단의 원재료단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전구체 이익률도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스트림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간다면 정말 그 메인이 될 수 있는 쪽은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양극재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좀 움직였다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포스코 퓨처엠 쪽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의 기가 멕시코가 2025년에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뭐 건설 승인 이후에 지금 착공이 한 8월경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서는 한 9개월 정도 걸린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걸린다는 전제 하에 그냥 넉넉 잡고 2025년 1분기 때부터는 양산이 시작되겠구나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기가 멕시코 양산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저가형 차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FP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미 하반기 때부터 CATL 얘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테슬라 모델 Y에 탑재되는 거 목표로 M3P 배터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10분 충전 400km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각종 LFP를 이용한 다양한 배터리들을 양산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테슬라 쪽으로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 이제 테슬라 쪽에 많이 대거 확대가 될 M3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LFMP라고 하는 양극할 물질, 그것도 중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 이제 단결정 3원계를 일부 조금 합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쪽은 실리콘 3% 농도대로 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셀2팩까지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킬로그램당 230W씩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내년 가게 되면 260W씩까지 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특히나 수주 모멘텀이 없으면 각종 LFP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소재 쪽에서는 LFP 관련주는 올해부터 내년은 무조건 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FP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LFP는 아까 보시다시피 LFP라는 양극할 물질 자체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도 적용을 해야 되고요. CNT 도전제도 우리가 뭐 양극재는 멀티월 CNT 음극, 실리콘 음극 들어갈 때는 뭐 싱글월 CNT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LFP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양극 도전제 멀티월을 사용은 하지만 지금 JO에서 하고 있는 시널 CNT 같은 경우도 같이 혼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펙 자체가 CNT 도전제도 조금 높게 들어가고 양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 리튬이온 쪽도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미 CATL이나 BYD 같은 이런 LFP 대표적인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LFP 관련주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CNT 도전제 기업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페이지를 보시면은 테슬라 기가 멕시카의 LFP 관련주 서플라이 체인에서 세 가지를 제가 앞서서도 제시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미 고객사로 CATL하고 BYD를 가지고 있는 요 JO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LFP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3원계 쪽으로도 이미 멀티월은 SK온 노스볼트, 그리고 신규 고객사 일본이나 국내 셀 메이커하고도 실리콘 음극재로 적용되는 음극 도전제 쪽으로 계약이 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독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격 차이도 저희 이제 실리콘 음극에 적용되는 러시아 옥시알의 실리콘 도전제 가격 10kg당 1,500불 파우더인데, 지금 요것보다도 시널 CNT가 물성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킬로그램당 100불 수준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측면이나
그 스펙적인 측면에서 지금 제2호 쪽으로의 삼원계와 LFP가 전반적으로 몰리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파우더 만들면 분산제는 대부분 나노신 소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LFP 관련주로 조금 같이 움직일 것 같고요. LFP 관련주 하면 LFP에만 자꾸 이제 포인트를 맞추실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여전히 성장성이 높은 그런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FP에도 많이 적용되지만 삼원계 쪽에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 계속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이 관련 CNT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이제 외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내년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업스트림 쪽에서 크게 움직이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쪽으로 많이 이제 수급이 좀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작은 소재 기업들은 대부분 알파 플레이로 움직이게 될 텐데 이건 제2호나 나노신 소재가 조금 LFP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요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3분기 때는 실적 측면이나 수주 모멘텀 측면에서 공백기일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양극재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월 말부터 실적 발표 시기부터는 본격적인 반등, 그래서 다시 2024년까지 주도 섹터로 2차전지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반등 포인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양극재 기업들 여전히 수주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요. 양극재 기업들의 수주 모멘텀이 반등 포인트가 되겠지만 2024년에는 수주가 좀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 가져가는 투자 포인트로는 크게 2025년의 산업 이슈 두 가지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IRA 광물 요건에 맞춘다면 업스트림을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내재화율을 맞출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라인이 있죠.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중심으로 보시면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재들은 이제 알파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025년 빅 이슈는 테슬라 기가 멕시코 양산이고요. 그쪽의 대표적인 배터리는 저가형 배터리 LFP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LFP 관련주로 제2호나 나노신 소재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